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에 시행된 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김해 구산동에 무게 350톤 규모의 초대형 고인돌에서 매장 주체부가 발굴이 돼서 무덤으로 확인됐다라고 나왔죠.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다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시대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고인돌이나 비파형 동검이 있었던 시대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시대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이제 벼를 수확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만 이제 소를 이용한 농사기법 우경은 그 신라 시대 지증왕 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산 시대는 구석기 시대.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사용한 것은 신석기.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개천절에 대한 얘기, 단군 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기리는 뜻. 자, 대종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이산 참성단에서 이 나라 건국을 기념한 행사가 거행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단군 왕검 보면 나와야죠.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 대종교가 그 단군 신앙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단군과 관련이 되는 거고, 이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는 바로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을 공격하였다. 이 선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금성이라는 게 이제 예전 신라의 수도 경주를 뜻합니다. 물론 이게 그 전라남도의 나주 지역을 이제 예전에 금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금성은 경주를 뜻하고, 백제하고 연합해서 경주를 공격한 나라, 이제 가야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신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는 고구려죠. 정확히 말하면 고국 천황식이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시행했다. 자,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 발돋움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마한에서 가장 컸던 나라가 목지국인데, 이 나라를 압도하고 이제 그 마한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마한의 소국들을 전부 복속을 하게 됐죠. 자, 범금 8조가 있었다가 바로 고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뭐 쭉 있는데, 사자, 조이, 선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그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하여 동맹이라고 한다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고구려죠. 뭐 이제 벼슬로 뭐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그 다음에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거는 아마 공부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 동맹하면 바로 고구려 나와야 됩니다. 나와 볼게요. 자,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일을 무천이라 한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 무천 보면 나와야 됩니다. 바로 동해죠. 자, 강원도 동해안 쪽에 있었던 군장국가 동해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요게 책화랑 관련이 돼 있다. 요거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자, 가는 고구려, 나는 동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볼게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요게 이제 그 고대 국가 이전 시대로 보자면은 변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야 쪽으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게 고구려인데, 가에 대한 설명과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연해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다. 요거는 이제 고조선 시기예요. 그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 이 시기쯤에 연해장수 진계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건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골품에 따라서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입니다. 자, 전부 기억하셔야 되겠죠. 4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자, 삼산관을 쓰고 깊은 생각이 빠져있는 모습의 불상이라고 돼 있고, 다음 전시실에는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러 가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찾아낸 근거는 뭐였냐면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요게 첫 번째였고, 요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상과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백제에서 만들어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백제인지 신라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그게 2번의 답입니다. 요게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제가 백제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정정을 한 게, 이게 정확한 나라는 확실치 않고 이제 삼국시대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지금 판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인 고고학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이죠. 그런데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똑같이 생긴 그 목조 반가사유상이 일본 교토 고류사에 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재료는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우리 삼국의 장인이 일본에 가서, 일본은 워낙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로 불상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것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쓰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선지 1번은 경주 구항동에 있었던 금제열의 입상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쓰지는 않을게요. 3번에 보면 요거는 발해의 이불 병자상, 중요합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죠.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에 있었던, 고구려에서 만든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저 광배 부분에 이제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써 있는데, 사실 이 연가가 고구려에 연호인 건 확실한데 어느 시대인지 아직까지 정확히는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5번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고려시대의 하남 미사창동 석가열의 좌상이에요. 특히 이 불상은 철불입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불상인데, 그 통일신라의 석굴암 본존부를 이제 양식을 계승한 그런 불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들만 써놨습니다. 근데 뭐 불상의 이름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고, 어느 시대다. 이제 근데 발해 이불 병자상 뭐 이런 거는 보자마자 발해다, 이것도 고구려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5번 갈게요. 가왕에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저는 이 동상 직접 봤습니다.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는 가의 모습을 형상한 거다. 자, 동상 앞의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출조한 가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 모형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고구려를 격파하면서 강국이 되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한 이분의 무덤이에요. 자,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된 무덤 하면은 나와야 되는 이제 왕릉이 있습니다. 그 왕릉이 뭐냐면 무령 왕릉이에요.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왕은 바로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진묘수 모형이라고 나왔는데, 흔히 이제 무령왕릉 석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무령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선지에 있죠. 지방에 22 담론을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다 볼게요.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이죠. 서동요의 그 서동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입니다.
자,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 왕을 전사시켰다.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끄셨던 분이죠. 근초고왕이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왕. 근초고왕보다 조금 뒤의 왕입니다. 침류왕이에요. 자, 전부 백제의 왕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함양 상림이라는 곳인데 자, 이 숲은 당에서 귀국한 가가 천령군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가는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습니다. 자, 요게 바로 최치원 학자에 대한 설명이죠. 최치원.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육두품 학자 중 한 분입니다. 이제 보통은 두 분을 기억하면 좋은데 이제 육두품 학자로서는 설총과 최치원 요 두 분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최치원 이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 밀경소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원측이라는 승려입니다. 원측이에요. 그 다음에 외교문서 작성에 등하여 청방입문표를 썼다. 요분은 이제 강수. 자, 이건 이제 수나라에 보냈던 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의문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이분이 바로 육두품학자였던 설총. 특히 설총학자에 대해서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올렸다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 상탑기를 남겼다. 요게 최치원 학자의 그 설명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자, 이분은 바로 원효죠. 아미타 신앙도 있었고 무예가를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분.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 게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입니다. 그 화쟁사상에 관련된 그 책이 바로 신문화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 4번 이 해인사 묘길 상탁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개원 필경 같은 이런 저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볼게요.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해놔이란 것은 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했다. 자, 윤충이라는 분 나왔고 대야성 공격입니다. 자, 이게 그 대야성 전투. 이게 백제의 왕은 당시의 의자왕이에요. 이게 연도로 따지면 642년인데 요 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해요. 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나볼게요.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불이 벌판으로 나아갔고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전진하지 않자 김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내 길로 일제히 떨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당 연합군에 대한 얘기죠. 신라와 당이니까. 그래서 지금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백제의 멸망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황산벌 전투가 끝난 뒤로 보여요. 왜냐하면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개백 부대가 전멸을 하고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뒤의 일이다. 그 황산벌 전투 뒤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을 보시면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른 자가 3만여 명이었다. 자,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운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 자, 두 분의 이름을 보면 아시겠죠?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전부 백제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의자왕의 대야성 전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멸망이 된 다음에 바로 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대상으로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대요. 거열주를 나누어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대하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으로 삼았고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주민들을 옮겨서 나누어 살게 하였다. 자, 소경이란 단어도 나오죠. 서원 소경, 남원 소경입니다. 이 서원 소경은 지금의 청주라고 보면 되겠죠. 중원 소경은 지금의 충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남원경은 지금 말 그대로 지금의 남원 지역을 뜻합니다. 남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구주 오소경이 설치된 시기죠. 따라서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다졌던 그런 왕이죠. 호족 세력, 아니 죄송해요. 귀족 세력들을 억누르고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다졌던 왕, 바로 신문왕입니다. 자,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선지에 있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이 폐지됐다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그 귀족 세력 약화, 귀족 세력 약화를 위하여 신문왕이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이제 그거 외에도 뭐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이거는 법흥왕 때죠.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울릉도입니다. 지증왕.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진흥왕 때의 일이에요.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자,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 3품과가 실시되었다. 원성왕입니다. 본문으로 가끔 김경신으로 등장하시는 왕이죠. 자, 9번 갈게요.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 나라의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좌상, 좌평장사, 시중 좌상시 간의가 소속되어 있대요. 중대성에는 우상, 우평장사, 내사, 조고, 사인이 소속되어 있고 정당성에는 대내상 한 명을 좌우상의 위에 두었고 좌우사정 각 한 명을 좌우평장사의 아래에 배치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 관제 제도로 봤을 때 삼성이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보통 기억합니다. 이 삼성에다가 육부의 그 중앙 그 정치 제도를 사용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발해입니다. 이 삼성 육부 제도는 당나라에서 이제 사용했던 제도인데 발해가 그걸 도입을 했어요. 다만 이제 발해의 실정에 맞게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었는데 발해에서는 그거를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바꿔가지고 독자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이성육부. 요거는 이제 고려입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두 성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사실 이 문제는 발해라는 사실을 알기가 조금 어려울 뿐 알았으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1번이 정답이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유학을 가르쳤던 대학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건 고구려, 특히 광개토 대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구사상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인데 보시면 되고 개국과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신라 때의 연호입니다. 자,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나라 바로 백제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전북, 남원, 실상사, 조기암 터에 있는 승탑에 뭐 새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정계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며 완산주의 나라를 세운 가가 사용한 연호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완산주의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후 백제를 세운 견훤이죠. 견훤. 자,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쭉 읽으시면은 뭐
답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견훤의 후백제는 왕건이 세운 고려랑 계속해서 후삼국의 패권을 두고 싸워요. 그 흐름이 이제 공고신일 해가지고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멸망, 1, 2천 전투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 했던 그 공산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뒀어요. 정답이 1번입니다.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이 공산이 대구에 지금 있는 팔공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팔자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이때 이제 고려에서 그 순절한 8명의 공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공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순겸 장군 같은 분이 있는데 이제 대구에 가보시면 이 신순겸 장군 관련된 사적지가 있습니다. 예, 저도 가봤어요. 예, 자, 그렇고 자,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하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왕건이에요. 왕시성을 하사했다는 요게 바로 그 왕건이 호족들에게 많이 추진했던 사성 정책입니다. 성을 내렸다라는 거죠. 요 김순식은 당시의 명주, 그러니까 강릉 지방의 그 대호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순식이 귀순을 하니까 왕시성을 내렸어요. 정말로 이때 왕건이 크게 힘이 됐는데 이 시기가 아마도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패한 직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엄청나게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이제 고려의 왕 중에 충목왕입니다. 충목왕. 원간섭기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죠. 최초의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자, 광평성 나왔죠? 후고구려의 궁예입니다. 이 광치나가 이 광평성의 수장, 그러니까는 후고구려의 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시중 같은 이런 직제도 생기게 되고 이 왕건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